안녕하세요. 모질이들입니다. 본 방송은 모순적인 여자 모순이, 찌질한 남자 찌놈, 이상한 여자 여사, 들떨어진 남자, 들남, 4명의 모질이들이 진행하는 상담쇼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핫한 사연들을 골라 우리 마음대로, 멋대로 상담합니다. 작성자는 고려치 않아요. 작성자는 들을 수 없는 고민 상담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항상 시작은 좀 돌아왔네요. 어색한. 네. 오늘 저희 모질이들 고민 상담쇼에 중요한 그 메인 멤버인 들람이 부재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새로운 들람과 함께 하는 모질이들 고민 상담쇼로 시작합니다. 네. 우선 우리 모순녀님. 안녕하세요. 네. 네. 모순녀님입니다. 그리고 찌질한 남자. 네, 안녕하세요. 순아님. 찐홍님. 일주일을 비웠지만 네. 그래서 좀 찌질찌질했어요. 네, 내 자리가 혹시 나왔죠? 박탈당하는 건 아닐까라는 마음으로 2주 동안 찌질찌질하게 다행히 자리가 남아 있었네요. 그래가지고 네. 다행이에요 진짜. 오늘 맞아요. 전 계속 이제 몇 주 동안 찌질하게 지금 부재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계시다가 오랜만에 컴백하셨고, 네, 오늘 저는 대신 이제 진행을 맡은 이 여사입니다. 이상한 여자예요. 그리고 오늘 일회성 게스트로 저희가 들남 대신 덜 떨어진 남자를 섭외했어요. 덜남. 네. 안녕하세요. 덜 떨어진 남자이고, 네. 저는 원래 연애 쪽을 되게 좋아해서 계속 많이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과 소통도 많이 하고 있는, 네. 원래 연애 이쪽을 전문가예요. 정말요? 네. 전문가라고 하기는 좀 막상 들어보니까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원래 전문가가 자기가 전문가가 아니라 남의 연애. 남의 그쵸. 연애 전문가인 거죠. 그렇죠. 의사가 자기 수술 못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똑같아요. 그렇죠. 그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질이들 함께 이제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 왜 이 덜남님을 모셨냐면 저희 오늘 사연이 연애에 관련된 사연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누구를 섭외를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 덜남님이 정말 잘 얘기를 해줄 수 있겠다 싶어서 섭외를 했어요. 오늘 사연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읽어볼까요? 모순님 한번 그럴까요? 리얼하게 오랜만에? 읽어주세요. 네. 오늘의 사연은 읽어보겠습니다. 저랑 2년 동안 썸 탔어요. 계속 연락하던 건 아니지만 연락할 때는 몇 달이고 전화하고 페이스타임도 하고 만나면 손도 잡고 잠도 자고요. 좋아했었어요. 그 남자도 제가 좋다고 했지만 서로 취준생이고 장거리니까 절 잡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다시 만났을 때 사귀기로 했어요. 자기는 그때 마음의 여유가 없었지만 이젠 취업도 하고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며 사랑할 준비가 되었다고. 그렇게 6개월을 만났어요. 그러다가 한 달 전에 갑자기 헤어지자고 했어요. 저는 한 달 내내 붙잡았어요. 그러다 발렌타인데이 때 술 먹고 그 남자 집에서 잤는데 아침에 그 남자가 출근하고 나서 집 청소해 주는데 전 여자친구 편지들이랑 3일 전에 받은 초콜릿이 있더라고요. 옛날 편지들부터 읽어보니 나랑 썸 타고 자던 때 이미 전 여자친구랑 1년, 2년 된 때더라고요. 2주년이라고 목걸이 걸어준 그달에도 저랑 잤는데 전 그때 그 사람한테 그냥 색포였구나 알았어요. 그리고 그 여자랑 헤어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저랑 사귀기 시작한 거고요. 그러다 1월쯤에 받은 편지들을 보니 날짜로 봤을 때 적어도 3번은 받더라고요. 그리고 1월 마지막 편지 받았을 쯤에 저한테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연락 문제로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해서 마음이 식었다 이거였어요. 저는 아직 너무 사랑해서 죄책감 때문에 자존감이 바닥을 쳐서 괴로웠는데 실은 그냥 그 여자 때문이었다는 걸 알고 나니 화가 나면서도 조금 덜 괴로워졌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전 여자친구한테 돌아간 거겠죠? 그럴 생각으로 저를 그렇게 쉽게 잔인하게 찾는데 그렇다면 전 저만 이렇게 고통스러운 게 너무 억울해요. 그 여자분은 아무 잘못이 없지만 그 여자한테 가서 행복할 생각을 하고 있을 그 남자를 생각하면 화가 나서 그 여자분한테 다 말하고 싶어요. 만나서 예전에 둘이 만날 때 그 남자 사실 나랑 놀았었다. 당신과 다시 만나기로 한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집에도 갔었다. 그 남자는 예전에도 지금도 여자친구 없는 척 뒤에서 나한테
뒤에서는 아무한테나 다 사랑한다, 자러 가자, 그런다. 이렇게만 하면 웃긴가요? 증거도 없고 이미 다 지난 일이라고 그냥 웃어 넘길까요? 그 남자한테 가서 따지고 싶은데 그 남자는 그냥 찔러서 화내고 그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 여자한테 갈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아무 죄 없는 여자분 찾아가는 건 제가 너무 이기적인가요? 저만 괴로운 게 너무 억울해요. 어떻게 해야 그 남자도 괴로워질까요? 제가 보란 듯이 잘 살면 그 남자도 후회하게 될 거다. 알아요, 머리로는. 근데 지금 당장 제가 너무 괴로워요. 네. 슬퍼요. 너무 마음 아픈. 근데 그나저나 되게 사연을 잘 읽는다. 그죠? 눈물 날 뻔했어요. 중간에 진짜. 약간 감정이 있어가지고 네. 목소리 떨리는 거 들으셨어요? 약간 슬픈 사연을 읽을 때는 진짜 좀 최적화돼 있는 것 아니 같아요. 진짜 모순녀님이 사연을 읽어주니까 미리 읽었을 때도 이미 네, 마음이 네. 아팠지만 다시 또 되게 아프네요. 그 너무 슬프네요. 끄트머리에 뭔가 잔잔한 애절함이 있는 것 같아서 목소리에 들으신 분들이 많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정말. 좀 마음이 아프네요. 저는 사실 네. 제일 마지막에 그랬어요. 제가 잘 살면 보란 듯이 잘 살면 그 남자도 후회하게 될 거다 하는데 후회 안 해요. 사실 절대 후회 안 해요. 이건 남자든 여자든 똑같은데 왜냐면 이게 좀 극단적으로는 상황으로 봤을 때 주변 지인이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도 네. 그 지인 죽은 거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 진짜 길어야 뭐 6달, 반년 진짜 길어야. 가족이나 배우자가 아닌 이상은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진짜 요즘 세상에 사실 배우자 죽어도 진짜 몇 년 안에 헤어지고 있고 재혼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맞아요. 이게 그냥 사귀었던 사람인데 잘 산다고 후회를 한다? 후회하진 않아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분이 당연히 괴로울 거예요. 그냥 이별만 해도 진짜 이런 상황이 아니고 그냥 이별만 해도 굉장히 괴로울 건데 이런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좀 마음이 아픈 거죠. 옆에서 볼 때는 그쵸. 그냥. 네.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에는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는 상황에서 썸 타는 척 페이스타임도 하고 연락도 하고 그러다가 우연히 만났을 때 잠까지 자는 그런 사이가 돼버린 거죠. 저 추측해 보자면 어. 그럴 수 있었다는 가정이 다 맞는 이게 거죠. 편지 때문에 그 가정이 모두 다 성립이 돼버린. 그런 거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 남자의 입장을 우리가 들어본 네.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히세이는 어떨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연 주신 분에 의하면 이거는 어쨌든 배신 그렇죠. 중에서도 큰 배신이죠. 근데 주변에 요즘에 남자든 여자든 이런 사람들이 요즘 되게 많아요. 뭐 썸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 단순히 잠깐 가볍게 만나보고 분명히 여자친구가 있는데 대부분 이런 타이밍이 기존에 만나던 연인과 되게 간당간당한 타이밍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죠. 권태기라든지.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는 뭔가 대비책을 마련해놓고 그 되게 찌질한 그 인간의 본성이에요. 약간 제가 갖고 있는 찌질함이랑 좀 다른 부분이긴 한데 불안함을 느끼기 싫은 거죠. 내가 지금 이 여자랑 헤어졌을 때 외로워지기 싫다. 나는 그래서 언제든지 갈아탈 준비를 하겠다라는 마음인데 저는 사실 주변에 이런 남자도 많이 봤고 이런 여자도 많이 봤어요. 제 친구들도 있어서 항상 쌍욕을 하는데 걔네들은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불안할까봐. 내가 불쌍해지면 안 되니까 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누구나 사실 이별에 있어서 늘 약자만 되는 게 아니고 때로는 내가 진짜 악한 사람이 될 때도 있잖아요. 그쵸. 늘 좋게만 끝나진 않으니까 사실 저도 돌아봤을 때 누군가에게 되게 크게 상처를 주고 끝냈을 수 있고 또 저도 상처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또 이렇게 가까이서 사연으로 읽고 또 이 사연의 강도가 좀 세다 보니까 되게 마음이 더 이렇게 격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근데 이별할 때 사실 좋게 끝난다는 건 없잖아요. 좋은 이별은 없죠. 없죠. 네. 어떻게 헤어져도 네. 이별은 그냥 먼저 이별이 마음 식은 그건 사람이 나쁜 놈이 되는 거고 나쁜 그렇죠. 년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을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한테 제일 가장 모진 말은 아무리 좋게 표현을 하더라도 이별하자는 말인 것 같아요. 그 말을 결국에. 듣는 순간 결국에 그 사람 마음은 세상 무너지듯이 무너지거든요. 맞아요. 아무리 좋은 이유가 됐더라도 네. 그런 거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안 좋게 헤어졌다. 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남자 입장에서는 헤어진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죠. 그냥 뭔가 썸 관계를 파트너 관계를 정리하는 남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런 상황일 때 그냥 이 사연자분이 오해한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누가 봐도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대놓고 걸친 거예요? 이게 썸이라는 단어가 전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썸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까지가 썸이고 그러니까
진짜 썸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면서 네. 사람들이 뭔가를 자기를 합리화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 썸이라는 단어 자체가 애매하기도 하고 여기서도 말씀을 이 사연에서 나왔지만 이미 섹파였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렇게 해서 진짜 연인이 된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제 아는 사람들 중에 있긴 있지만 그럴 때에는 정말 엄청나게 큰 매력이 있었거나 아니면 매력을 표출을 잘 했을 경우인데 이게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아마 6개월 아까 사연에서 6개월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네. 6개월 사귀고 헤어졌다는데 6개월이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썸보다는 그러니까 썸을 그 전에 몇 년을 타다가 2년을 타다가 그쵸, 예. 사귀기 시작한 게 6개월인 6개월. 건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여자 입장에서는 썸일 수 있는데 남자 입장에서 이건 2년 네. 동안의 썸이 아니었어요. 네. 그냥 파트너로 만들기 위한 그냥 사전의 작업이었고 작업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여자친구 네. 그냥 여자친구와 말고 그냥 약간의 일탈이었던 것 같아요. 일탈로 연락을 하다가 재밌는데 만나보니 가능해? 이것까지 모르겠어요. 됐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에 감정이입을 하기가 싫은 게 저는 되게 이런 여자들도 싫어하고 그냥 공감- 그런 예, 사람이 그쵸, 예, 싫어서. 약간 공감하는 부분인데 썸이라는 게 되게 치질한 말이에요. 네. 이걸 핑계 삼아서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탈출구를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괜찮은데 했다가 잠깐 잤네 이랬으면 금방 질려버릴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썸으로 평가받으려면 이렇게 두근두근하고 그쵸, 약간 그쵸.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그런 좋은 의미의 썸으로 보여지려면 스킨십을 제외했을 때 그쵸.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정말 순수하게 서로를 탐색하고 네. 호감을 느끼고 알아가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갈등도 있고 이제 그런 고민이 있을 때 썸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리고 이건- 기간이 너무 오래됐어요. 2년 동안 그게 썸 함정이야, 타면은 그죠? 기간이 너무 오래됐어요. 2년 동안 썸을 남자들이 탄다? 만약에 진짜 좋았으면 좋고 네. 사귀고 싶으면 네. 만났겠죠 진작에. 여기서 나오잖아요. 뭐 취준생. 취업 준비. 네. 이거는 말도 안 취준생들이 썸 탈 때 제일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핑계예요. 맞아요. 우리 꿈을 위해서 어떻게 하자. 네. 이런 거죠. 그럼 꿈을 위해서 같이 만나서 해도 되는 그렇죠. 건데 네. 좋다면 네. 진짜 좋아한다면 굳이 막 그걸 장거리라서 핑계대면서 뭐 취업 준비생이라서 이건 다 핑계예요. 말도 안 돼요. 장거리 연애하는 얼마나 많은데. 맞아요. 네. 여기도 나오잖아요. 서로 취준생이기 때문에 나만 취준생이 아니거든요. 이건. 만약에 나만 취준생이면 그나마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자한테 미안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서로 취준생이면 같이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유학을 했었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유학을 하다 보니까 저도 장거리 연애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전 미국과 미국에서 사귀고 저는 장거리예요. 그러네. 네. 주만 달라져도 네. 나라가 달라져도 네. 똑같잖아. 저는 전 여자친구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었고 저는 오하이오주에 있었어요. 아이고. 근데 저희끼리 시차가 4시간이 차이가 났어요. 엄청나다. 그래서 우린 같이 미국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시차가 4시간이 차이 나니까 제가 12시에 전화하면 걔는 3시예요, 새벽. 이렇게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장거리 연애를 하는데 같은 한국에 있는데 그걸 장거리 연애를 못한다는 거? 맞아. 저 입장에는 절대 근데 이해가 이게 안 되는 거죠. 전제가 같은 한국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연자분은 해외에 있고 이 사연자에게 헤어지자고 한 남자분은 그 한국에 계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보다 애초부터 가까워요. 네, 그래도 저보다 가까워요. 적어도 그러니까. 시간은 그쵸. 시차는 안 맞아, 나는. 시차는 안 나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시간 차이가 있든 거리 차이가 있든 진짜 사랑하면 맞아요. 무조건 그 만날 맞죠. 수는 있죠. 네. 근데 그게 쉽진 않다는 걸 저도 그쵸. 알긴 하는데 저도 이제 전에 사귀는 사람이 있었을 때 이제 사실은 지금 남친구가 옛날에도 같이 사귀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바로 사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미국을 갔어요. 어머. 그래서 처음에는 몇 주만 있다 올게 하고 갔는데 음. 이게 너무 욕심이 나는 거예요. 오픈 티켓으로 끊어놓고 이제 출국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 3주 있다 올까 했던 게 3개월 정도가 된 거죠. 근데 이게 아직 애착 형성이 안 되고 네. 연인과의 신뢰나 이런 게 생성이 안 됐을 땐 사실 장거리가 되게 큰 벽이 그쵸.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다가 시차까지 나와버리니까 12시간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그때 사실 되게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별거 아닌 거에 좀 심하게 싸우고
맞아. 연락 한 번 하는 것도 되게 엄청난 노력을 해야지만 그 맞아요. 중간 시간을 네, 맞출 잘 수가 맞출 수 있으니까 있죠. 네. 서로가 누군가는 잠을 희생하고 네, 누군가 아침을 그쵸. 희생해야 되니까 그게 되게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길게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돌아가긴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그 상황에서 서로 배신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쵸, 이게. 그러고 보면 여기 있는 분들이 다들 롱디의 경험이 있는 거죠, 있네요. 그죠? 네, 저도 그쵸. 재작년에 1년 동안 캐나다에 있었는데 저도 사귄 지 100일 뒤에 갔거든요. 진짜. 그래서 정말 근데 그때 아침에 내가 급하게 준비하더라도 핸드폰 붙잡고 있고 맞아. 남자친구도 좀 덜 자더라도 핸드폰 붙잡고 맞아. 있고 그랬었는데 진짜 좋아했으니까 서로 좋아했으니까 그렇게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얼마나 롱- 만나셨었어요? 저는 그때는 100일 한 4달 정도 지나갔었고 지금은 2년이 좀 넘은 그분들 계속해서 네. 만나는 거죠. 어제 봤는데 850일인가 그 정도 아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네. 만나고 계신 거예요? 만나고 있어요. 산 증인이네. 롱디가 가능하다. 저는 가능해요. 뭐 이렇게 비슷하게 한 100일 정도 만나다가 롱디에서 실패한 경험자이기도 하고 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직장이 멀리 있다 보니까 어느 롱디를 정도 하고 있고 롱디라고 할 수 네, 있죠. 끊임없이 롱디를 하고 있는데 인생에서 연애는 거의 다 롱디인데 얼마 전에 또 여자친구가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아, 맞네. 3개월 정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네, 하는데 네. 사실 시차는 1시간이었어요. 1시간이어서 큰 건 아니었는데 그리고 저희는 좀 한 200일 넘게 만나다가 그리고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좀 쌓이고 나서 여자친구도 저도 그래서 보내도 되겠다 해서 보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내 눈에 그 사람의 상황이 안 보이고 보이니까. 그 사람 맞아요. 상황이 또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네. 이러니까 믿지만 상황이 조금만 예민해져요. 틀어지면은 네, 그렇죠. 이게 괜히 이건 아닐까? 되게 사람이 정말 안 그래도 찌질한데 되게 찌질해지고 계속 집착을 하게 되고 맞아. 질투하게 되고 그래서 막 뭐라고 하고 나서는 아 미안하다 내가 되게 찌질했던 것 같다 막 이렇게 사과도 하는데 정말 이게 롱디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쵸. 그만큼 사랑이라는 거는 본인이 찌질해지더라도 국경이고 나이고 다 건너뛸 수 있는 게 사랑인데 이게 롱디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를 붙인다면 이거는 그냥 빠져나갈 구실을 만드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아니었으면은 빨리 잘랐어야 되는 거고. 네. 그래도 내가 그 정도만의 잡고 싶은 가치가 있어서 사귀기로 했으면 좀 그래도 최소한의 더 노력은 해야 되는데 이게 이별 자체가 이분을 비난할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별은- 너무나 존중할 수 있고 이해가 가는데 이제 그 뒤에 배우를 알게 된 게 참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차라리 이래서 모르는 게 약이다라고 네. 하는 게 맞아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사귀었던 분이 있어요. 네. 네, 롱디였어요. 사귄 지 한 2달 정도 후에 이제 지역이 이제 나뉘는 상황이 됐어요. 같은 학교의 이게 남자분이었고 방학이 바로 된 거예요.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막 좋을 때. 그러니까 이분은 저기 쪽에 계시고 저는 이쪽에 있고. 그러니까 연락만 겨우 하고 이제 이때쯤 만나자고 약속을 잡아놨는데 막 그것도 잘 안 된 거예요. 맞아 틀어지죠.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엄청 실망을 하고 막 맞아요. 이제 틀어지게 되잖아요. 이날만 보고 그러다가 기다렸는데. 네, 그래서 이제 서운함이 쌓이고 뭐 어떻게 하다가 하필이면 이제 제 생일쯤에 며칠 남겨놓고 헤어진 거예요. 아, 근데 헤어지고 나서 알고 보니까 그 남자분이 첫사랑이 고향에 있었던 거예요. 아, 근데 뭐야. 그녀한테 흔들린 거예요. 아 소름 돋았다. 근데 그거를 나중에 알고 나서 진짜 그 엄청난 배신감을 음. 느꼈죠, 저도. 그래서 그쵸. 이 기분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물론 엄청난 뭐 애착을 갖고 오래 만난 사이도 아니었고 되게 가볍게 미팅에서 만나서 풋풋하게 그냥 대학교 1학년 때 사귄 거여서 스킨십도 안 했고 그래가지고 있기는 쉬웠지만 그 상처는 되게 그렇죠. 컸던 것 그쵸. 같아요. 네, 그죠. 맞아요. 그런 네, 충격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 되게 순수하게 만나면 이번에 뭐 이렇게 만나면 뭐 놀이동산도 가고 뭐 이렇게 해야지라는 약간 그쵸, 그런 예. 마음. 기대감. 이 사람이랑 기대감. 이렇게 네. CC를 막 즐겨봐야지 이런 마음을 이렇게 가졌는데 어라? 연락이 갑자기 안 된 거예요. 아. 잠수를 타다가 갑자기 헤어지재. 문자로. 진짜 문자로 얘기하는 거 정말 예의가 아닌데. 그러니까 진짜. 원거리니까 문자 아니면 전화인데 문자로 그냥 통보를 한 거죠. 그게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왜 갑자기 연락이 안 되면 뭔가 쎄한 느낌이 오잖아요. 쎄하죠. 이별 전에 그 쎄한 느낌. 네. 심지어 만나기로 한 날짜가 다가오는데 잠수를 탄다는 거는 작정한 거지. 그리고 갑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연락이 다 와요. 아. 그때 그 짧은 순간이 1시간, 2시간 같아요. 네. 근데 다음 연락 올 더 때까지. 어이없는 거는 처음에 이제 그렇게 첫사랑 때문에 막 흔들려서 처음에 그걸 제가 알진 않았고 처음에 헤어진 다음에
한 달이 안 돼서 술 마시고 전화가 왔어요. 진짜 싫다. 그래서 막 이제 막 울면서 막 전화하면서 누구야 미안하다. 내가 진짜 막 어떻게 됐었던 것 같다. 사실은 내가 뭐 군대를 가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뭐 내가 너를 뭐 기다리게 하는 이거 아시죠? 여러분 네파토리 잘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더 웃긴 건 바보같이 제가 넘어갔어요. 왜 그랬어? 그러니까 저도 그때 당시에 이제 진짜 바보 같았던 거죠. 순수하게 그 말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거절을 했다가 한 2번, 3번, 4번이 되니까 이제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왜냐면 이제 얼굴 보고 이별을 한 게 아니니까 그쵸. 이게 너무 아쉬운 맞아요. 거예요. 맞아. 그래가지고 이해는 된다. 네, 그래서 얼굴은 이제, 봐야지. 네, 다시 이제 받아주고 이제 다시 잘 만날 수 있겠지 했는데 웬걸 일주일 지났는데 또 잠수를 산 거예요. 습관이네, 습관. 역시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어머니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게 핑계였는지 뭐 진짜인지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그냥 믿고 싶어서 그냥 뭐 비난하진 않았어요. 그냥 뭐 어머니가 너무 갑자기 아프셔서 며칠째 자기가 병간호를 하고 뭐 군대 뭐 가고 뭐 어쩌고 하면서 겨를이 없었다.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더 이상 뭐 어떻게 말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때 되니까 이해를 하고 못하고 말고를 떠나서 그냥 마음이 딱 접어지더라고요. 그쵸. 아 여기까지인가 보다. 별로 그때 제가 연애 경험이 많지도 않았는데 직감이 딱 왔어요. 그죠. 아 이거는 내가 끝이야. 그냥 나야겠다. 나야겠다. 네, 그 생각이 들어서 헤어지고 나서 나중에 그 사람 저희 그때 당시 네. 싸이월드 할 때 네. 그러고 나서 추억의 한참 싸이월드. 뒤에 그 사람이 저는 싸이월드 이제 잘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 친구들 싸이를 들어가 봤어요. 여자들 막 파도 타기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갔더니 아 역시 자기 거엔 안 올렸는데 그 친구들 거를 타고 가서 보니 그 첫사랑과 이렇게 신나서 술을 마시고 같이 사진을 찍고 막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저랑 헤어져 있을 때. 그래서 아 이거였구나 이제 직감을 하고 이렇게 되게 가슴 아픈 대학교 1학년에 그거를 마무리했던 경험이 있어요. 여기서 약간 좀 찌질한 부분이긴 한데 네. 사람 다 그렇지 않나요? 헤어지고 나면 왠지 그 사람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아유 그 한 사람 번이 아니에요. 그 사람 잘못으로 매일 들어가서 매일 들어가죠. 네, 매 그쵸. 순간. 하루에 몇 번을 그래, 들어가서 들어가면 내가 좌절을 할 걸 알지만 들어가 보게 돼요. 지금은 카톡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당시 카톡이나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유일하게 그 사람 심리라든지 근황이라든지 뭔가를 맞아. 확인할 수 있는 어. 방법이 혹은 하나의 희망이라도 없어요. 찾아보려고. 커뮤니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저 그것도 했어요. 번호 바꿔서 문자 보내기. 찌질했다. 찌질해. 진짜 막 번호 막 혹시- 천사 이런 걸 아, 바꿔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는 거북이가 됐죠. 됐어. 맞아. 그래서 역시 사람들은 다 찌질합니다. 그래요. 이별 앞에 음. 예, 진짜 진짜 용기 쿨한 쿨한 사람은 사람은 없어요. 저는 항상 주장하는 거지만 인간에게 찌질함은 건강한 거예요. 아. 내가 한번 찌질해 봄으로써 마음을 단칼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이게. 찌놈의 명언이네요. 그렇죠. 여러분의 건강한 찌질함을 응원합니다. 저는. 네. 아니 근데 진짜. 그런 찌질한 기억이 있고 찌질했던 나의 그 쪽팔림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게 또 나를 성장시켜주는 거죠. 다음에는 그런 걸 안 그럼요. 하고 좀 네. 더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인간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렇게 하지만. 실수를 하고 그게 역사가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믿고 이렇게 잘못한 사람 아니구나를 알아도 또 똑같은 그런 전철을 밟으면서 상처를 받고 하는 게 진짜 네. 사람의 그 미련한 그 맞아요. 습성인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고치게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그게 아닌 사람을 잘 만났을 그쵸. 때 자연스럽게 이게 아니고도 사랑을 줄 수 있구나를 맞아요.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사랑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별을 만약에 제가 그때 그걸 상처를 음. 받아서 그냥 계속 이렇게 의심만 하고 이제 너무 이렇게 벼르고 연애를 계속 안 했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안 됐을 그렇죠. 수도 있죠. 네. 또는 되게 미워했을 수도 있고 한데 사실은 되게 고마워요. 그냥 좋은 추억. 네, 되게 네. 풋풋한 그 연애할 때는 되게 풋풋한 그 순수하게 만났으니까 네. 추억이 있고 이제 그 뒤로 저도 빨리 정리가 됐거든요. 그게 차이고 나니까 그렇죠. 이게 마지막에 제가 찬 거긴 해도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그분의 그쵸. 마음이 차이게. 하게끔 네.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차라리 이별 당하는 게 어쩔 때는 낫다 싶은 게 그렇죠. 정리가 오히려 빠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되게 믿기지 않고 정리가 힘들긴 한데 어느 순간 봤을 때 내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걸 이제 나중에 보이거든. 그러니까 당장에는 자책감 때문에 내가 못나서 그런가?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더 잘해줬어야 되나? 막 말도 안 되는 희생정신이 막 나오잖아요.
전 그리고 여성분들이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성분들이 헤어진 다음에 그런 생각을 꽤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쉬웠나 이게 남자한테. 근데 사실 사귀는 사이에서 쉬운 게 어딨어요. 맞아. 사랑하면 다 되는 거지. 그쵸. 그렇게 따지면 남자는 그래서- 남자는 더러운 거고 여자는 쉬운 거야? 그게 아니, 무슨 말이야 맞아. 그게. 말이 그래서 방거야 이게 제일 위험한 게 네.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그 사람이 나빴던 거지 남자 자체가 그쵸. 문제가 아닌데 그렇죠. 괜히 더 많은 잣대라든지 더 높은 자존심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벽을 치는 경우가 그 다음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근데 사랑도 다른 일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열정을 다한 만큼 결국엔 나한테 그만큼 남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그만큼 찌질해보고 내가 그만큼 헌신을 다해봤다면 그만큼 상처가 크겠지만 그 상처가 분명히 굳은 살이 돼가지고 다음 연애 때는 훨씬 더 내가 단단해지거든요. 그렇죠. 예, 내가 쏟은 만큼 남는 것 같아요. 결국에 만약에 내가 쉬웠나 가벼웠나가 아니라 나를 쉽게 대한 그 사람은 그만큼 안 남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분명 그 사람이 혹시나 빠진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람은 똑같이 분명히 또 상처를 받을 거예요. 예. 저도 되게 찐호님이랑 비슷한 마음인 게 늘 제가 이렇게 좌우명처럼 생각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다. 그게 상처건 사랑이건 내가 이 사람한테 이 A라는 사람한테 사랑을 열심히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에게 전혀 오지 않았어. 내가 준 만큼. 그럼 그땐 정말 억울한데 지나고 났을 때 내가 그때 심었던 그 사랑이나 헌신이 내 예상치 못한 누군가의 B라는 사람한테서 넘치게 받을 수 있거든요. 혹시나 내가 씨를 잘못 뿌린 건 아닐까? 여기다 뿌린다 생각했는데 씨가 여기가 아니었어. 내가 A라는 땅에 뿌렸는데 남의 땅에다 뿌린 거야. 그래서 이게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그게 네. 생각해보면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제일 먼저 듣는 게 본인이잖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네. 내가 욕을 해. 그러면 그 욕을 제일 먼저 듣는 대상도 나고 맞아. 칭찬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해도 그걸 제일 먼저 듣는 사람도 결국엔 그쵸. 나예요. 네. 그래서 그냥 내가 이 사람을 그냥 진짜 말도 안 되지만 욕하지 않고 이 사람을 그냥 보내줄 수 있으면 결국에 내가 한 선한 그런 순수한 사랑의 마음은 다 고스란히 내가 받은 거고 그대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자연스럽게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이 사연의 주인공이 네. 연애 경험이 얼마나 있는 건지 사실 그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쵸. 예. 이게 만약에 이 사연자분이 정말 연애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빨리 뭐 그거는 사실 그쵸, 큰 그냥, 문제가 네, 아닌 것 같아요. 넘어가면 그냥, 되는 거죠. 네, 다음에도 충분히 좋은 사람 더 올 수 있다. 네. 세상에 좋은 남자 너무 많다. 그렇다면 힘내서 많이 만나보세요라고 하고 싶어요. 오히려 네. 가볍게라도 좋으니까 만나보고 그 사람한테 또 상처도 줘보고 네. 나도 받아보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괜찮아질 거예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그게 같은데 진짜 굳은 살이 그쵸. 되는 거니까. 예, 그렇죠. 네. 만약에 이분이 연애를 할 만큼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시고 그런데 그쵸. 이제 이렇게 되신 거면은 좀 근데다가 좀 진지한 관계라고 생각을 해서 만나고 뭐 결혼까지 뭐 약속을 했었거나 그런 상황인 상태에서 이렇게 이별을 하셨다면 정말 상처가 더 크겠죠. 크고 예, 상실감이 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연애 경험이 만약에 좀 더 있다고 했다면 본인이 마음을 줬던 적은 얼마나 있을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뭐 연애 경험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내가 얼마나 진심을 다한 게 그 횟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진심을 다한 경험이 없는데 처음으로 빠졌던 거라면 이분은 이 사랑이 첫사랑일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렇죠? 예. 저도 연애와 사랑은 좀 다르다고 봐요. 그쵸, 네. 예. 그냥 맞아. 연애와 사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내가 진짜 진심을 다해서 사랑을 하는지, 내가 진심을 다해서 연애를 하는 건 진짜 이 사람과 놀고 싶은 거고,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다니고 손잡고 다니고 너무 역시. 재밌는데 연애 전문가. 연애 전문가 덜 떨어진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연애엔 떨어져도 사랑은 어. 연애랑 사랑은 다른 거다. 그 말 진짜 공감돼요. 그러니까 진짜 연애를 경험하는 것과 사랑을 배우는 거의 차이인 게 연애는 이제 습득이 되고 뭐 그쵸. 훈련이 된다 하지만 결국에 사랑은 아픔 없이는 안 되는 네, 것 같아요. 네.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사랑할 때 절대 행복하지만은 않잖아요. 그렇죠. 그 크기만큼 힘든 힘든 것도 거에. 반드시 수반이 그렇죠. 되잖아요. 맞아요. 고통스러운 네. 마음이. 어딘가 숨어 있다가 네. 날 확 덮칠 때가 있어. 갑자기 예. 한 번씩 한 다가오죠. 번씩. 그리고 사랑할수록 힘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별이. 맞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공감이 되는데 만약에 사랑으로 진심으로 이 사람을 사랑한 게 진짜 처음이다.
또는 이제 몇 안 됐다 그러면 이 아픈 힘으로 이제 더 단단해지는 게 자연스럽게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한테 저희가 지금 뭐 시간이 약이다 아니면 맞아. 너가 이겨내야 한다 뭐 이렇게 다 필요 없어. 해도 하나도 안 들릴 거예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저는 이런 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별 때문에 엄청나게 우울하신 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지금밖에 시간이 없어요. 지금 많이 울어야 돼요. 아, 맞아. 저도 그 맞아. 얘기하는데 공감한다. 그냥 계속 진짜. 괴로워하고 울 수 있을 때 힘들다고. 팍 네. 울고 영화도 막 음악 다 맞아요. 맞아 네. 그냥 네. 젖어버려라 네. 그냥 길 가다 차라리. 울고 막. 아니 사는 동안 이렇게 내가 힘들고 울을 수 있는 시간이 언제가 있겠어요. 사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남자만 못 우는 게 아니라 여자도 못 울게 되잖아요. 맞아요. 점점. 근데 지금만큼 울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저는 진짜 이분한테 맞아요. 그냥 여기서 뭐 웃긴가요? 이렇게만 웃긴가요? 그냥 웃어 넘길까요? 아 어떻게 웃어 넘겨요 이걸. 지금 내가 옆에서 봐도 이렇게 힘든데 맞아요. 어떻게 지금 웃어요? 그냥 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아니 계속. 울고 싶을 때 울어야 되는 이유가 감정을 누른다고 해서 그때 당시 맞아. 억지로 네. 어떻게 될지 모르나 나중에 더 크게 터져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할수록 자기만 손해지 맞아. 남들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럼요. 그 남자가 알아줄 것도 아니고 네. 사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건 슬픔을 억제하고 누르는 거지 증발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럼요. 네. 누른 거는 언제든 이게 다져지든 네. 나중에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든 나오기 마련이에요 정말. 저도 진짜 네. 그런 게 공감이 되는 게, 저 되게 씩씩한 성격이거든요. 되게 잘 안 울고 남들 앞에서 되게 강한 편인데, 유독 저도 되게 사랑꾼이다 보니까 누구를 좋아할 때 정말 열렬히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됐을 때 상심도 되게 큰 거예요. 그쵸. 그래서 유일하게 진짜 울 때가 그럴 때, 사랑이 정말 잘 안 될 때. 그래서 그때는 정말 이렇게 원 없이 우는 것 같아요. 그냥 굳이 슬픈 책이든 영화든 그냥 맞아요. 대놓고 맞아요. 보고, 울고 싶을 때 그냥 공공장소에도 그냥 조용히 계속 울면서 다니고.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는 미친 사람이죠. 진짜 철학하다. 이상한 네. 여자다 싶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제가 웃기거든요. 음. 근데 그냥 지나고 나면 그게 나를 위한 나의 배려? 그냥 인것 약이죠, 같아요. 약 하나. 네. 네. 그게 약 바르는 것 네. 같아요. 나만의 처방전이고. 드럼님은 좀 우시는 편인가요? 저는 진짜 못 울어요. 아, 그러니까 아. 중학교 때 유학을 맨 처음 간 날, 그날 제가 10년 동안 그걸 다 울었던 것 같아요. 진짜? 10년, 20년. 왜? 그러니까 그 중학교 1학년 때 맨 처음에 가게 됐는데 그때 아예 부모님도 안 가시고 그냥 저 혼자 비행기를 혼자. 타고 갔어요. 방목이었구나. 네. 상실감. 진짜 외로웠을 기억이 거. 아직도 기억나는 게 5월 1일 새벽 4시에 필리핀에 딱 도착을 했어요. 아. 근데 그때 있는 건 진짜 그땐 영어 한마디도 못했죠 당연히. 와. 이제 피부색 좀 검은 분들, 동양인처럼 생겼지만 피부색 좀 검은 분들 계시고 뭐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뭔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는 여권을 들고 있고 그렇죠. 난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고 무섭겠다. 짐을 들어야 되는데 내 짐은 어딘지 모르겠고 아. 그래서 같이 물어볼 사람도 네, 없어. 물어볼 사람도 없어. 말을 통해 물어보지. 네. 맞아. 뭐 같이 간 한국 분들 계셨지만 다 골프채 뺏든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이런 어르신 분들이니까 내가 따라가야 될 사람도 없고 막 이래서 그때 엄청나게 울었던 것 같아요. 진짜 공항에서 와. 그 딱 이미그레이션부터 공항 그 딱 건물 수험을 밖까지 찾고 해서 나가는 네. 데까지. 나가는 데까지 정확하게 한 3시간에서 4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진짜. 와. 그때 그래서 저를 데리러 오신 분이 저희 그러니까 아버지 친구분이셨는데 그분이 괜찮아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셨던 것 같아요. 아 얘가 힘들었구나를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눈도 엄청 부어 있었겠죠. 막 이랬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와서 왜 이렇게 하지 않고 진짜 그냥. 그래 야 잘 왔다 너 되게 씩씩하게 잘 왔다 뭐 이렇게 해주셨을 때 정말 그때 울음을 끝이고 가서 차에서 진짜 숨죽여서 울고 방에 도착해서 또 죽어라고 울고 그날 아예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와. 근데 그러니까 나 너무 공감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눈물이 좀 없어진 편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 유학을 한 다음부터는 딱 울었던 적이 딱 한 번이 있어요. 뭐 때문에요? 그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거의 말년 병장이 거의 다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직 상병 때였는데 그때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진짜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딱 전화를 받았는데 할머니가 쓰러지셨다고. 근데 이게 유학을 하니까 가족에 대한 애착이 좀 집착처럼 미저리처럼 돼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될 네. 수밖에 없겠다. 너무 어렸을 때부터 네. 가 있으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소리를 딱 듣고 나가서 할머니를 딱 봤는데 내가 봤던 할머니가 아닌 거예요. 아이고. 어떡해. 그러니까 그때 진짜
와 엄청나게 우는데 터졌구나. 엄청나게 울었던 것 같아요. 또 그때 이제 진짜 뭐 10년 동안 참았던 또 눈물 참았던 게 다시. 다이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뭐 물론 할머니 아직 살아 계세요. 네. 굉장히 다행이다. 네, 정정하게는 살아 계시는데 다행인데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네, 그게 저는 존경스럽다고 갑자기 생각이 되는 게,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이제 원래 그 조리사세요. 근데 이렇게 홍콩 쪽에 스카웃이 되셔서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떠나셨는데, 한 3년에서 5년 정도 생각을 하고 아예 가신 거예요. 아예 거기서 살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군대도 안 갔다 왔죠? 뭐 유학을 오래 간 적도 없고 아직 결혼도 안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독립적으로 살아왔다 생각을 했는데 정말 부모님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직장 어떤 그런 일로 뭐 몇 개월씩 떠나 계셨던 적이 되게 많은데 유독 그게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저희 어머니랑은 떨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클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많이 무겁고 많이 상실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이번 주 월요일날 가셨는데 얼마 안 되셨네요. 네, 막 진짜 꾹꾹꾹꾹 계속 참았었다가 저도 이제 그 전날에 이제 터진 거예요. 그래서 한 3-4시간을 막 아이고. 팡팡 울고,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 앞에서 울면 속상해 하실까봐 맞아요. 길거리에서 남자친구 붙잡고 막 완전 땡깡을 쓰면서 아니 어느 길거리였나요? 그냥 시장 바닥에서 남들 보면 싸운 줄 알겠다. 진짜 제가 생각해도 이상한 것 같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포인트에 갑자기 터져서 그렇게 울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2시간을 울었더니 내가 몰랐는데, 머리로는 몰랐는데 마음이 되게 불안하고 속상했나 봐요. 되게 잘된 일이고 되게 브라보, 진짜 우리 엄마 정말 글로벌 신여성이다. 멋있다. 60살이 되기 전에 이 기회를 잡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멋있다. 나는 진짜 30년을 자녀와 남편을 위해 살았으니 이젠 나를 위해서 이번에 선택을 하겠다. 리스펙. 그래서 무조건 응원. 그래서 다 동의해서 보내드리는 건데 그 안에 마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전날이 되니까 그게 증폭을 해서 이제 폭발을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후 인식을 한 거죠. 선 폭발 후 인식.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내가 마음이 아픈지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다행인 건 그날 이제 충분히 울고 막 난리를 치고 나니까 공항에서는 정말 웃으면서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감정을 다 이렇게 내가 쏟아내고, 그러니까 감정을 쏟아낼 때는 적어도 내가 솔직하다는 거잖아요. 그쵸. 내 감정에. 그러고 나면은 그제서야,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제서야 생각을 할 수 있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뭔진 모르겠는데 계속 그날 아침부터 예민하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막 별거 아닌 거에 되게 우울해지고 막 조울증 온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왜 이러지 이러다가 표정 갑자기 막 썩어가지고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서도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예배 드리다가도 막 계속 막 눈물만 계속 나오고 이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그냥 뛰쳐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남친구도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왜 그러냐 하면서 자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막 자기가 화를 낸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고 얘기를 할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찔리신 거 아니에요? 그랬나 봐. 뭐 잘못하셨네. 남자들은 항상 불안해. 왜냐면 이게 그렇잖아요. 여자들은 뭐라고 해야 되지? 감정을 필터링할 수 있는 게 남자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남자는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는 것 같은데 여자들이 스위치가 되게 헐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갑자기 감정이 이렇게 격해질 때는 남자들은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맞아. 그래서 항상 왜 그래? 내가 막 이러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진짜. 그런 거 되게 있잖아요. 공감할 수 이름을 갑자기 이렇게 뭐 여보야 자기야 이렇게 부르다가 뭐 아니면 뭐 재원아 이렇게 부르다가 갑자기 야 성 붙여서 누구누구누구 맞아. 네! 왜 그래? 모든 게 나 때문인 것 같은 거야. 제가 그렇게 오전 내내 우울해 있고 막 화나 있는 그런 상태가 자기 때문인 줄 알고 그거 원래 그래요. 이제 맞아요. 제 남친구는 멘붕이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장 바닥에서 막 몰아붙인 거예요, 저를.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내가 눈물이 나는데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 막 소리를 지르고 나서 막 울다 보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라고, 왜 나 때문인 거 아니냐고 하면서 막 이제 그렇죠. 너 때문 아니라고 하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소리 지르면서 싸우다가 막 울다가 네, 막 저한테 막 실망했다 하면서 막 난리 난 거예요. 아이고. 이제 나중에 가니까 이 친구 마음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제가 사연인가요? 그래서 아무튼 막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이미 내가 감정으로 말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쵸. 이성으로 괜찮다고 네, 너무 누르고 억누르니까 있었던 거죠. 감정이 이러면 너 병난다 이렇게 터트린 거구나를 다 티나요. 나중에 예. 네, 알았어요. 그래서 티나요. 나는 내 감정을 되게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컨트롤하는 게 다 능사는 아니구나. 그쵸. 이게 눈물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나오면서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것들을 다 뿜어내는 게 네, 되게 눈물이라고 생각을 개운해지더라고요. 하거든요. 예. 진짜 저는 되게 남자친구 잘 우는 편인데 여자친구랑 싸울 때도 항상 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만큼 답답했기 때문에. 마음이 엄청 근데 이게 그렇게 하니까. 내가 괜찮은 척하고 안 울면 우는 게 쪽팔린다고 생각을 하면 다 못 비워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항상 이 찝찝함이 남아요. 그래서 차라리 할 말 다 하고 그 할 말이 격하게 되면 안 되겠지만 차분하게 내 할 말을 하면서 내 감정 정리를 울면서 하고 나면 다시 관계가 처음 만난 것처럼 네, 되게 애틋해지고 맞아.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한테도 다시 주제로 돌아오자면 이분한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덜남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분히 우시고 이 슬픔을 한번 겪어보시는 게 뭐 슬픈 거 찌질한 거 참지 마시고 울어보라고 하고 싶어요. 울면서 우리가 다 가진 쏟아내야 거 다 돼. 보여주면 네, 될 것 같아. 진짜. 맞아요. 맞아. 모순적으로 진짜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두 가지 마음이 어, 오는 게 당연한 맞아요. 거고 진짜 저처럼 이상하게 길거리에서 울 수 있는 거고 소리 지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진짜 막 찌질하고 막 덜 떠진 사람처럼 막 그렇게 삐뚤어져도 너무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쵸, 맞아요. 그게 충분히 젖어들고 그렇게 다 해봐야 나중에 미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발견한 방법인데요. 저도 약간 그러니까 항상 뭔가 억누르곤 있는데 그걸 잘 안 해요 밖에서는. 근데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 갑자기 우울해요. 우울하면 수첩을 조용히 꺼내고 적어요. 그냥 내가 지금 그쵸, 뭘 맞아. 생각하는지 내 마음이 뭔지 완전 솔직하게 적다 보면은 눈물이 막 줄줄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계속 울면서 써요. 계속 울면서 쓰다가 결국 그렇게 하고 잠들면은 아침에 뭐 기분 좋고 한결 개운하죠. 그럼 대신 배가 엄청 고파요. 대신 단점은 다음에 그 글을 봤을 때 엄청 억울하다. 더 찔걸라. 그쵸. 네. 다음에 또 울 때 꺼내고. 맞아. 나도 못 보는 일인 거죠. 맞아요. 네, 진짜 나도 못 보는 일이. 써놓고서 맞아. 그러니까 보려고 써놓는 게 아니라 진짜 지금 현재 네, 상황을 정말 그 이 사연자분도 오죽하면 이거를 지인한테 말을 못하고 이쪽으로 맞아요. 진짜 써주세요. 애지간하면 보통 이별 문제는 뭐 네. 술 마시면서 털어내곤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남자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도 있을 거고 한편으로는 정말 그럴 만큼 보여주기도 창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적어보면서 맞아요. 진짜 자기 있는 감정을 다 어떻게든 다 표출을 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떤 누군가가 날 들어줘야 된다라는 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중요한 거는 남들한테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아는 게 맞아요.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어. 왠지 이 남성분이 한 번 더 돌아오실 것 같아요. 근데 그랬을 때 이 여성분이 흔들릴 경우가 굉장히 가능성이 많아요. 있다. 가능성이 있다. 제가 봤을 때. 이 남자의 입장으로서 이해가 네. 되는 부분이에요. 예, 이게 저도 갑자기 든 생각이에요. 이게 왜 촉이 들었냐면 와요. 이게 이 여성분이 지금 이 남자를 괴롭게 하고 싶다는 건 일단 내가 이 사람한테 아예 신경을 끄고 싶다는 게 아닌 거예요. 맞아요. 미련이 아주 한 가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아직은. 그래서 왠지 이 남자가 다시 툭 찌르면은 터질 것 같아요. 맞아. 그쵸. 진짜 내가 마음이 없고 다 정리했으면은 신경도 안 네, 쓰이죠.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 딱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이제 놓자라고 했을 텐데 맞아. 이게 놓자가 아니라 난 이 여자를 괴롭히고 싶은데 이 여자는 뭔지야 라는 생각하고 그리고 맞아. 게다가 이 남자는 어떻게 하면 괴롭게 할까는 이게 제가 아주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랑한다는 네. 거죠. 제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자고 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지방령이 되라고 해요. 지방령? 그 사람한테 계속 붙어서 이 사람한테 내 존재를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 사람 붙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이 사람한테 헤어졌지만 지방령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맞아. 계속 괴롭게 하고 그게 싶고. 어떤 거로든 나를 네. 남기고 싶은 맞아요. 거야. 그러니까 그 계속. 사람이 나를 잊고 살게 네, 하고 싶지 그게 않은 아닌 거야.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왠지 돌아오면 갈 것 같아. 안 돼. 이 남자의 패턴을 봐서 그럴 가능성이 네. 다분히 근데 있어요. 다분히 있어. 남자분들이 봤을 때 같은 남자로서 물론 이 남자분의 입장을 다 들은 건 아니지만 이것만 전제로 했을 때 이 남자분한테 만약에 다시 이 남자분이 돌아와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받아주는 거에 대해서. 받아주면 안 돼. 절대 받아주면 안 되는 거죠. 진짜. 그러면은 여자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좀
그러니까 이 여성분 자체가 제가 봤을 땐 이때 그러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제일 의아했던 게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2년 동안 썸을 탔다는 거? 썸을 2년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고 싶었고, 두 번째 다시 만났을 때 사귀었어요라고 했던 건데, 다시 만났을 때 사귀었어요. 이걸 2년 동안 썸을 타고 있다가 일단 2년이란 기간 동안 타다가 끊어졌다는 건 어떤 한 부분이 안 맞아서 끊어졌다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사귀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땐 그 사이에도 몇 번의 연애를 그냥 이분과 했었을 것 같다는 실화이유가 저만의 생각이 생겼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뭐 제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걱정됐던 부분이, 저는 아직 뭐 이 사람한테 뭐였지? 뭐 죄책감 때문에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뭐 그 여자였던 것 때문이어서 괜찮아졌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엔 제가 너무 괴로워요라고 해서 이분이 지금 생활이 될까? 그냥 심리적으로 굉장히 그 영어로는 broken이라고 하거든요. 진짜 무너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너진 거라고 하는데 무너졌을 것 같아서 이분이 그런 의아함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얘기가 너무 감정적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 여성분이 그냥 남자분의 모든 그 연락과 이런 걸 다 끊어야 돼요. 일단. 그러니까 세상과의 단절을 전 좀. 저도 이걸 공감합니다. 이게 단지 이 남자뿐만 아니라 이런 상태에서 여자는 되게 위험해요. 네. 남자들이 노리기에 제일 좋은 맞아요. 상태예요. 제일 쉬운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긴 하지만 제일 쉬운 사냥감이라고 그러죠. 진짜. 진짜 정말로. 왜냐면 내가 이 여자의 어떤 조금의 감정적인 부분만 잘 건드려주면 이 여자는 내 거가 된다는 생각을 하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걸 아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네. 진짜 고수들은 저 이런 말 들은 적이 있어요. 길 갈 때 슬퍼 보이는 여자들은 항상 조심을 해야 된대요. 남자들은 그런 여자를 노린다고. 네. 왜냐면 자기가 그만큼 그 사람의 감정을 100% 채워주진 못하지만 100%인 것처럼 보이게끔 네, 할 수 맞아요. 있거든요. 몇 마디 말로써. 되게 위험한 소름 상태예요. 돋았어요, 진짜. 왜냐면 여자는 남자보다 훨씬 더 감정적인, 맞아. 감성적인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인다. 진짜 단 50%의 가능성이라도 보인다면 이걸 100%를 뻥튀기 하는 건 맞아요. 이성적인 남자들로서는 감성적인 여자들이 너무 쉬운 존재인 거죠. 게다가 감정적으로 200%인 여자들. 그쵸. 대박. 이 상태는 지금 200%가 아니라 거의 1000% 네. 정도죠, 지금. 그- 무너진 상태예요. 네, 완전 네.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진짜 완전 메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네. 스포이드로 물 한 방울 딱 떨어뜨려줘도 이분한테는 홍수 같은 거예요, 네, 진짜.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진짜 그만큼 지금 뭔가 마음속에 갈증이 있는 상태라서. 그러면 이게 이 사연자분이 네. 이제 저희한테 사연을 이제 저희가 봤을 때 보면은 가장 우리한테 물어보고 싶어 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다른 그 여자분, 전 여자친구인 그 여자분한테 이 남자의 정체를 탄로시키고 싶다고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 분씩 의견을 저는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뭐냐면 그 남자한테 따지고 싶은데 그거는 그 남자는 별로 무시할 것 같다는 그쵸, 거죠. 예. 뭐 아닌데 뭐 또는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 이미 헤어졌잖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전혀 복수가 안 되니까 차라리 그 이제 전 여자친구인 분이 막 며칠 전까지 초콜릿도 주고 뭐 편지도 줬고 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자기가 알아챈 또 자기와의 그 관계를 이 여자분한테 다 말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분씩 저는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고수님. 네. 제가 약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제 주변 사람들한테만 말하고 약간 나를 정말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알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굳이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떠들건 그냥 그래 너는 얘기하고 난 아니니까 난 당당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남자한테 복수하거나 여자한테 뭐 복수하거나 그런 생각을 말고 그냥 자기부터 좀 그냥 생겼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맞아. 저는. 네. 찌놈님. 네. 저는 지금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어서. 네. 두 가지 다 지금, 알려주세요. 네, 쉽사리 지금 뭐 어떤 답을 내리기는 어려운데, 네.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시점에는 찌질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찌질하냐가 중요한데, 만약에 이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건 정말 찌질한 일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정말 깨끗하게 이 남자에 대한 어떠한 마음도 다 씻어낼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찌질해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걱정되는 게 뭐냐면 그게 그 사람한테 그 남자한테 자기의 흔적을 남기고 싶은 거라면 나중에 그 남자한테 더 큰 죄책감을 느낄 것 같아서 더 무너질 것 같은 거죠. 지금 이미 바닥인데 그 바닥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서 그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다른 방식이라면 다른 방식으로 찌질을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그냥 안 될 연애라도 다른 남자한테도 한번 기대보고 소개도 만나보고 아니면 그냥 친구들 만나서 이런저런 사람들한테 내 이야기를 마음껏 해보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용기를 내야 되는 일이지만 나의 치부를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는 것만큼 단단해지는 방법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울면서 친구 붙잡고 질척질척대고 새로운 소개팅 남한테 가서 괜찮은 척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세상에 이런 좋은 남자도 있구나 라면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잇는 방법을 저는 지금 당장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진짜 이 사람한테 너무 미워서 어쩔 수 없어요 라고 한다면 그 상처를 이겨낼 자신이 있다면 그 여자분한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둘 다 찌질한 방법인데 네네.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도 약간 두 가지의 마음인 것 같은 게 저한테 직접적으로 만약 조언을 구한다면 저도 두 가지일 것 같아요. 그냥 그 여자한테 말해버려라. 그냥 복수해라. 그러면은 되게 그 순간은 되게 후련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쵸. 그 순간 진짜 억울해서 죽을 것 같은 마음은 조금 누그러질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함정이 있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여자한테 상처를 주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칼을 꼽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 여자가 잘못한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내가 정말 불필요하게 미안해하거나 불필요하게 약간 찝찝함이 남을 맞아, 수도 맞아. 있다는 게 좀 함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만 봤을 때는 그냥 질러버리는 게 좋고 나중에까지 내가 당당할 수 있으려면 그냥 지금 혼자서 정말 괘씸하고 이런 마음을 다 적어버리고 울어버리고 이렇게 우리한테 털고 우리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한테 털고 그 다음에 진짜 독하게 자기 자신만 이기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는 게 저도 길게 봤을 때는 네, 맞아요. 그러면 되게 오히려 한 3, 4개월만 지나도 되게 당당할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게. 생각보다 그리고 오래 안 걸려. 네. 의외로 네, 진짜. 의외로 네. 어느 순간 봤을 때 되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맞아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때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네, 그 맞아요. 첫사랑이 여자에게 돌아갔던 그 남자분의 그 첫사랑을 여자분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물론 저와는 뭐 별일도 없었지만 그냥 60일 사귀고 헤어졌지만 네, 심지어 뽀뽀도 안 했어요. 네. 근데 그래도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너한테 지금 갔지만 뭐 나한테 뭐 사랑한다고도 했고 뭐 이렇게 했다. 뭐 그리고 뭐 나랑 사귀고 있는 중에 너한테 그렇게 술 마시고 이렇게 한 거다. 그리고 넌 별거 아니라고 했다. 뭐 이렇게 막 되게 막 찌질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니면 그 남자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해코지를 할까? 진짜로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일단은 되게 귀찮은 일이고 맞아, 엄청 그쵸, 귀찮아요. 귀찮아요. 정말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에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맞아요. 하는 거에는. 네. 그리고 내가 이 사람 똑같아 해주고 싶지 않고 그냥 저는 대신에 진짜 찌질하게 막 엄청 술 마시고 막 울면서 막 맞아. 진짜 찌질하게 막 새벽까지 술 마시고 막 이런 그러면서 찌질을 풀었어요. 추천합니다. 예. 저는 막 오락실 가고 막 노래방 가서 막 세상 슬픈 노래 막 메들리로 막 20곡씩 부르고 맞아. 좋은 찌질함. 네, 막 좋은 진짜 찌질함, 막 건강한 3일 연속 찌질함. 친구들 만나면서 막 하면서 울면서 정말 막 좋은 술잔 찌질함. 기울이고 그랬던 것 같아. 별일도 아닌데 지금 생각해보면 잘했다는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들라님은 저는 네. 일단 이 여성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그냥 마음 가신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여성분한테 해코지를 하든 남성분한테 해코지를 하든 상관없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 저 아까 전에 그 자기만의 뭐 얘기를 하고 산다고 했는데 저도 그 중에 하나가 무르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자예요. 그냥 그렇게 하니까 저는 오히려 감정 조절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뭐 만약에 누가 나를 쳤으면 이것도 그냥 그러려니. 누가 가다가 내 발에 밟았는데 새 신발이야. 그러면 이 신발이 원래 밟힌 신발이야. 엄청 긍정적이신데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계속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계속 우는 거. 진짜 지금밖에 시간이 없다는 거. 우는 것도 지금 흘러가는 대로 울면 되는 거고.
지금 내가 이 여자한테 해코지를 하는 게 내 신상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럼 하면 돼요. 대신 중요한 건 아까 전에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것 때문에 죄책감이 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죄책감을 느끼는 것도 모르는 거 아닐까요? 그거에 오면은 그것도 한번 받아들여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그것도 같아요.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지금 내일이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이라면 나도 조심스러울 것 같긴 그렇죠. 해요. 굉장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워하는 거는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네. 에너지를 내가 분출한다는 거는 나한테 남는 거거든요. 내가 나쁜 말을 누군가한테 진심으로 한다면 그만큼 나한테도 상처가 남아요. 맞아요. 연인들이랑 싸우면 꼭 그렇지 않나요? 막 모진 말 막 하고 나면 다음날 내가 더 아파. 맞아요. 그리고 왜 그랬지? 제가 이러면서. 최악의 시나리오 말씀드릴까요? 제일 최악의 시나리오가 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두 사람이 전혀 상관없이 행복해요. 음. 맞아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했어요. 충분히.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진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나는 자기만. 찌질해졌는데 겉으로까지 찌질해버렸고 끝도 안 좋은데 그들도 전혀 불행하지 않아. 그러면은 복수도 안 되고 내가 개운하지도 않고. 맞아.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응. 그렇게 했는데 너무 상관없이 살아요. 응. 근데 저는 성당을 안 다녀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교인데 그 사람들 하는 거 있잖아요. 성당 가서 하는 거. 고해성사. 아, 고해성사식으로 들어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상관없어. 난 좋아. 난 개운해질 거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여자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뭐 이 사람이 신경을 쓰든 안 쓰든 상관이 없는 거죠. 저는. 왜냐면은 가장 큰 상담, 그러니까 저는 심리학을 전공을 했으니까 상담 심리학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상담을 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네. 정확히 말하면 말을 하러 오는 거예요. 그쵸. 상담사들의 주된 업무는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듣는 들어줘야 거죠. 돼. 네. 반응해주고. 네, 반응해주고 리액션 해주고. 그러니까 이분도 그냥 고해성사 하듯이 계속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걸 친구한테 얘기를 하든 지인한테 뭐 상관없고 어쨌든 많이 털어라. 네, 그냥 계속 털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좋은 방법은 저는 진짜 찌질한데 이런 비슷한 상황이었을 때 그냥 카톡을 보내고 카톡을 나가기 이래요. 내가 보낸 걸 내가 못 보게. 이 사람이 읽었는지 말았는지 몰라. 그냥 찌질하다. 근데 진짜 좋다. 찌질한데 진짜 좋아요. 왜냐면 나는 내 할 말을 했고 이 사람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어떤 그건 안 상황인지 하면 몰라. 되니까. 몰라. 근데 결국 내가 하고 지금 이분은 이렇게 해야지라고 올려줬다는 거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거야. 네. 안 하면은 나중에 남아. 그럼요. 일단 저지르고 나가기를 눌러요. 아. 네, 아니면 차단을 해버리고 연락 못 오게, 답장도 못 오게. 페이스북 메시지 이런 거로 남겨놓고 네. 나가기 네, 나가게 해버리면 하고 어플 지우고. 정지시키고. 하고 네, 카톡 차단 지우고. 넣어버리면 돼. 아, 맞아.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다시 어. 답장도 안 오고 나는 결과를 모르는 거야. 나는 지금 내 그러면은 그 할 말을 했어. 남자한테도 수신 거부해버리고. 네, 그렇죠. 그럼요. 이게 제일 좋아. 와, 그래, 진짜 만약에 불멸 진짜- 대망인데 어, 최고다 진짜 이게 찌질하긴 한데 네. 만약에 전 최고인 내가 것 같아요. 만약에 후회를 오히려 그런 쪽으로 내가 복수할 걸 이게 후회가 오히려 남을 것 같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것 그냥 쫙 써가지고 팩트만 맞아요. 내가 본 팩트만 네. 너가 뭐 이렇게 몰랐겠지만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 남기고서 나가기.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되게 여러 가지. 지금 표정을 봤는데 되게 뿌듯해하셨어요. 나 오늘 한 건 했어. 나 이제 밥 먹으러 갈게. 이런 느낌이었어요. 우리 되게 다 각자 성격대로 지금 조언을 그쵸. 드린 것 네. 같아요. 네. 아. 네, 뭐 끝으로 저는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사람은 결국 끼리끼리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아. 이 사람은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그 여자도 분명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이 지금 만나는 여자분이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그런 여자를 만나서 똑같은 상처를 받게 될 거예요. 사람은 돌고 돌아서 결국엔 인과응보로 그렇게 될 거기 그럼요. 때문에 너무 미워하시지도 말고 그냥 지금 감정을 그대로 표출도 하고 찌질해져도 보고 마음껏 웃긴 역설적인 말인데 즐겨보시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빨리 회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한 가지 사연으로 우리가 폭풍 같은 각자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처음 오신 덜남님? 네. 전 너무 좋았고 네. 일단 개인적으로 이분과 한번 연락을 따로 해보고 싶어요. 어. 왜 그러냐면 지금 심적으로 굉장히 안 좋으실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제가 아시는 교수님도 있고 어. 저 자체도 상담을 계속 하는 그럼요.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이분과 한번 연락을 따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여기 또 초청받아서 이런 식으로 또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제일 좋기도 할 것 같고. 저희가 연애 쪽 이게 이슈가 있을 때 네. 또 섭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질이들은 항상 열려있죠. 그럼요. 이분이 저희 거 들으시고 네.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자기 자신 챙기고 네. 그러고 나서 후기를 좀 아. 만약에 들을 수 들으신다면 있다면 네. 저희한테 뭐 쪽지로 네. 주신다거나 네. 그러면 너무 정말 좋을 것 그럼요. 우리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저희가 또 이런 맛에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럼요. 그래서 참 이제 이런 다양한 또 사연을 하게 되겠지만
저도 이거를 시작하면서 많이 배우는 걸 느껴요. 그쵸. 저도요. 저도 그래요. 은근히 이렇게 저도 되게 이상한 면을 털어놓으면서 또 스스로 힐링도 되는 것 같다는 그쵸. 생각이 들고 예,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이렇게 대리만족이 되고 좀 공감하면서 네. 예, 답을 찾아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겨울도 막바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곧 봄이 찾아오잖아요. 이분에게도 마음의 봄이 곧 찾아오지 않을까. 좋은 생각, 따뜻한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번에 4회차인가요? 네 그렇죠. 그렇죠. 4회차죠. 4회차. 네, 이제 5회차에서 만나고 벌써 4회차예요? 네. 와. 저는 1부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